이 공시 뜨면 숟가락까지 팔아서 매수하세요. 1400% 상승이 나오는 미친 공시. 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주경야도 구독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식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주경야독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이 주식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 증여가 이 종목의 최저점 시그널이라면 당연히 사야겠죠. 말 그대로 이 최저점에서 엄청난 매수 기회를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식 증여가 왜 최저점 시그널이 되는 것이고 숟가락까지 팔아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영상 바로 아래 있으니 지금 바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로 더 상세한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카톡방을 오픈했습니다. 설명란에 이 카톡방 입장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차트 하나 먼저 볼게요. 1400% 상승을 이루는 차트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구간 동안 대략 1400%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PJ전자라는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이 PJ전자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략 445%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 두 종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의 주식 증여 지분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 증여가 최저점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이 지분 공시를 통해서 대주주와 한 배를 잘 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요. 대주주들이 내야 되는 증여세 때문입니다. 당연히 몇 억, 몇십억도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 단위로 증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 증여세는 지금 당장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해지느냐?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에 공표된 이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평가해서 증여세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10월 20일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요. 이 8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 가격이 증여가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제가 이 A기업의 대주주이고 제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이제 차차 해나가기 위해서 증여를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낮을 때 할까요? 높을 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증여가액이 정해지는 이 4개월치에서 최대한 낮을 때 증여 가격이 이 회사의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할 때 증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A 주식 300만 주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 주가가 10,000원 할 때는 300억에 대한 세금을 내겠지만 5,000원일 때 하면은 150억에 대한 세금밖에 안 내겠죠. 자, 이처럼 주가가 높을 때 하면 내가 주는 지분율은 정해져 있는데 증여 가액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니 세금은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여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최대 주주라면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단 하나라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래, 우리 회사 가치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진짜 싸다 할 때 증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TSE, PJ전자의 사례도 있지만 이 증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처럼 시장이 폭망을 했을 때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폭망을 기회로 삼아서 증여세라도 아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 자연재해성 이제 하락이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폭락을 해서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타이밍은 더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요. 자, 아까 보시면은 TSE, 여기 2018년에 경영진 이단 주식 증여 나와 있죠. 주가 부진속.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남매경영 힘실린다, 회장 증여, 코로나 여파 주가 하락 틈타 추진, 이렇게 주주 등급 나와 있고, 이것도 2020년 4월 23일에 나온 이슈입니다. 대주전자재료도 차트 한번 볼게요. 자, 2020년 4월쯤에 나왔으니까, 이쯤 증여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이만큼 오르고 지금까지 보면 13만 원이 됐죠. 1년 만에 12만 원. 근데 평균치 대략 10,000원이라고 쳐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거의 12배, 13배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TSA, PJ전자처럼 회사의 주가가 정말 낮다고 판단을 할 때 이 증여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주주가 증여를 한다는 공시가 나올 때, 이 회사 주가가 진짜 찐 저점이구나. 나도 세력들과 한 배를 타야겠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 대시세가 나오기 직전이다라는 힌트도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만 잘 파악을 해두면요. 이 기업이 어떻고 저쩌고 기술적인 패턴이고 수급이 어떻고 이런 걸 분석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어차피 여기 저점이니까 마음 편히 묻어두면 되겠죠. 자, 이 최저주주들은 지분이 1%만 변동해도 무조건 공시를 해야 돼서 공시 보다 보면은 지분 변동률 정말 많이 뜨실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의미 있는 걸 찾아보려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증여일 때 이거를 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최대 주주의 사망으로 인해서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내가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야겠다라고 의도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해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는 좀 제외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보통 증여라는 종목들은 그간 하락하는 와중에 이루어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 대주주의 지분 변동, 이게 1%만 변해도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기조차도 시장이 계속해서 연속적인 폭락이 나온 시장이기 때문에 이 경영 승계, 주식 증여, 지분 변동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분 변동 이슈 하면은 주가가 저평가 구간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지분 증여가 의심될 때는 저평가 매수 기회로 포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공시 뜨면 숟가락까지 팔아서 매수를 하세요. 1400% 상승이 나오는 미친 공시 브리핑 드렸는데요.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하트 한 번씩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트 댓글 달아주신 만큼 힘내서 저는 다음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